네. 안녕하세요. 노션널입니다. 제가 강의를 오늘 하루 종일 찍었는데,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58분이 찍혀버려가지고, 제가 너무 건방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본 짜서 다시 촬영하려고 켰습니다. 네. 네, 최대한 전체적으로 설명을 빠르게 진행하고, 일단 당장 이 노션에서 뭘 써야 되는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 위에는 생성 버튼이 있는데, 각 프로젝트 해야 할 일 글쓰기와 같은 것을 바로 생성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이게 만약에 갑자기 글감이 생각난다거나 그리고 책을 읽어서 노트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록 관리나 학습 관리로 들어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 버튼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학습 노트 생성을 누르고 여기에다가 이제 독서 그 책 이름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그 배포해드린 거에는 이건 없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가계부 이거 만들면은 이제 후기 쓰신 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요. 일단 이렇게 쭉 있고 이따가 세세하게 이거 설명드릴게요. 들어가서. 왼쪽 아래는 습관 추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로 필터를 걸어 놓은 건데, 일단 대시보드에는 오늘 당장 뭘 해야 되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서, 왼쪽 아래는 오늘의 습관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이거를 설정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템플릿은 크게 목표, 프로젝트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이거에 보통은 목표랑 해야 할 일만 이제 친숙하실 텐데 저는 프로젝트라는 거를 따로 쪼갰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목표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장기간이잖아요. 보통 뭐 올해 살을 뺄 거야, 뭐 올해 뭐 헬스장에 가서 뭐 몸을 만들 거야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초에 세웠던 버킷리스트를 그대로 이행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물론 저도 포함이고요. 근데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세우고 그리고 당장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도미노 형식처럼 이제 성취를 하면서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에 근접해지더라고요. 그 해야 할 일이 제일 작은 도미노고 목표 관리가 제일 큰 도미노라면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 거에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쪼개야 현실성이란 게 있어요. 만약에 올해 10kg를 빼겠다라고 하면 좀 허황되는데 이게 한 달에 뭐 1kg 정도 빼겠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잡아버리면은 그건 또 할만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약간 잘 와닿을 수 있게 만드는 그 기능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을 설정해야 나의 행동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해야 할 일을 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는 완료된 거는 여기 안 떠요. 왜냐면 완료된 것까지 해버리면 세로가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그거는 제외했고요. 일단 지금 진행 중인 거랑 그리고 예정인 거, 그 뒤에 해야 할 프로젝트를 이렇게 설정한 거고 이 화살표 표시는 종속성이라는 건데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음에 해야 할 프로젝트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이걸 연결시켜주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렇게 보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날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노션 캘린더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제 노션 캘린더와 이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키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할 일 관리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그 아래에는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어제, 오늘, 내일만 표시되게 해놨고요. 여기에는 완료 버튼이랑 우선순위랑 여기 해야 할 일이랑 여기에는 시간이 설정되어 있고, 시간의 값을 구한 여기에는 소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거 다 했으니까 저는 완료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거 아래에 학습 노트가 있는데 이거는 진행 중인 것만 표시되게끔 했습니다. 네, 여기 뭐 뭐 책 읽을 예정인 것도 여기 포함시키려면 그냥 여기 필터 들어가서 이거 클릭하고 이거 예정을 누르시면 예정 중인 이 학습 노트가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대시보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여기서 할 일 관리 먼저 볼게요. 목표 관리나 지식 관리보다는 아무래도 할 일 관리가 제일 익숙하기도 하고 제일 실상으로 쓰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가지고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프로젝트랑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단 해야 할 일부터 볼게요. 여기에는 인박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를 여기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많아서 좀 헷갈리실 텐데 저는 여기에 제가 해야 될 게 생각나면 여기에다가 바로바로 입력하는 편이고 그리고 나중에 특히 저녁 시간에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우선순위를 매겨서 1순위에 올라온 거는 내일 계획으로 세우거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쳐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우선순위는 잠깐만요. 이렇게 아무것도 체크 안 되어 있으면 4순위고, 이게 긴급 하나만 체크되어 있으면 3순위고, 중요, 중요 하나만 되어 있으면 2순위고, 둘 다 체크되어 있으면 1순위입니다. 이건 어디서 아이디어를 구했냐면, 아이젠하워 매트리스라는 프레임을 가져온 겁니다. 거기에 따르면 중요하고 긴급한 거 이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1순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조차를 방지하는 게 이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은 웬만하면은 남한테 위임해 줘야 되는 일이고,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은 이건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넘어가고요. 옆에는 프로젝트랑 학습 노트를 할당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아비투스 뭐 읽으면 도움 될 듯 이거에 대해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이거는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저희 템플릿 제작에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는 일단 목표를 먼저 정하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원래 정석인데 일단 그런 목표 쪽으로 가볼게요. 일단 OKR이라는 프레임을 가져왔는데 OKR은 일반적으로 목표만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올해 10kg 빼겠다 그런 목표가 흔한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행동력이나 그런 게 좀 떨어지고 일단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명확하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OKR이라는 이거는 구글이나 인텔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성과 관리 기법으로 쓰는 건데 이건 개인한테 써도 아주 좋은 목표 추적 기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를 딱 보여드리면 일단 목표를 보면은 원래 목표라는 게 이 안에 숫자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사람들의 인식인데 여기에서는 일단 목표는 최대한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수치가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어떤 좀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명을 잡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목표를 뭐
와디즈 펀딩에 3천만 원으로 잡았더라면 아, 그냥 뭐 며칠 가다가 뭐 가슴에 불씨가 사라질 텐데 이렇게 노션 템플릿 이거 성공해서 퇴직하자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래 내가 지금 이거를 이거를 실천해야 퇴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목표 관리는 최대한 자신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글로 따로 찾아뵐게요. 날짜는 뭐 목표를 시작하고 목표를 끝내는 그 날짜인데 이거는 OKR에서는 3개월 정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분기마다 하라고 하는데 이거 뭐 사용자에 따라서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달은 추천드리는데 1년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1년에 걸릴 거를 차라리 쪼개가지고 분기마다 목표를 세우시는 게 어떻게 그 행동력에도 그게 더 좋다고 판단돼서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행 상태 있고 달성도가 있는데 달성도는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달성도는 핵심 결과 지표라는 이 달성도를 평균으로 매긴 게 목표 달성도고요. 이건 뭐냐면 이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그 지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수치적인 것을 이렇게 설정하면서 어, 펀딩에 3천만 원, 뭐 고객 1000명, 리뷰 100개 이게 제 2분기 목표였고 목표고 이렇게 목표치를 여기에다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기가 끝났을 때 아니면 중간중간에 달성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500만 원에 그걸 얻었다 하면은 달성도가 50%겠죠. 그럼 이거를 3으로 나눴을 때 저의 목표에 대한 달성도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뭐 목표를 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벤트도 개최하고 이거 템플릿도 만들고 이런 걸 보면은 이 노션을 활용함으로써 저희 행동력이 오른 거는 명백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옆엔 자신감 점수인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달성하는 게 얼마나 자신이 있냐 그거를 측정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OKR을 만든 그러니까 OKR 책에서는 이 자신감 점수를 5점이나 7점 정도의 이 목표를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목표를 세우라고 해서 그렇게 5점이나 7점 정도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주차마다 주차마다 이걸 매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마다 이걸 매김으로써 목표에 점점 가까워질 때 이 자신감 점수가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초기에 설정했을 때랑 나중에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나 마음가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거를 보면서 더 객관적으로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상이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1년 중에 42% 지났고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위젯 설정을 해둔 거고요. 네, 일단 이거는 간단하게라도 좀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시는 거를 네, 추천드립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할 일과에 들어가서 노션 캘린더 이렇게 연동시키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게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타임라인이랑 캘린더 두 가지 보기에서밖에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프로젝트는 그냥 여기서 들어가면 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에는 이 캘린더랑 타임라인 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아, 이거 복제 버튼 누르고 데이터가 많아서 렉이 걸리는데 이 레이아웃을 타임라인으로 잠깐 바꾸고
이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아마 이게 활성화 될 겁니다. 아, 물론 이 노션 캘린더를 깔아서 먼저 작업해야 될 거에 쭉 있을 거예요. 그거를 먼저 이행하시고 이제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이거를 누르면은 여기 부분이 활성화돼서 이제 여기에서도 뜨게 됩니다. 네. 네, 이거는 설정했다고 지우고 그 내일 계획 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1순위니까 내일 계획으로 세운다고 칩시다. 그럼 화요일 버튼 누르면 여기선 사라지게 되고 할 일에는 내일로 뜨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시간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노션 캘린더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뜹니다. 여기에 뜨면은 이거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서 시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8시부터 9시 사이에 이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간편하죠. 이게 노션 캘린더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직관력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이게 생김으로써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활용법은 이래요. 일단 노션에다가 인박스에 브레인스토밍을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체크하고 그거를 저녁에 내일 해야 될 거를 분류해서 내일로 날짜 지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노션 캘린더에 들어가서 시간 설정까지 하면은 완료입니다. 시간 설정까지 하고 내일 이제 이거를 이행하고 이거 완료 버튼까지 누르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할 일 관리랑 목표까지 이렇게 마쳤고요. 갑자기 데이터가 안 뜨지네요. 아, 네. 다음은 지식 관리인데 네, 여기서 프로젝트는 아까 본 거랑 동일합니다. 아까 할 일 관리 쪽에 프로젝트 있던 건 동일한데 여기서 영역이랑 자원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인생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 본업으로 따지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있을 거고 뭐 마케팅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자기 개발이나 사랑이라던가 이렇게 인생에 많은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먼저 영역은 뭐냐면 책임감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을 영역이라 하고 자원은 책임감 정도는 아니고 그냥 흥미나 관심이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취미 같은 거를 두는 곳이고 여기는 좀 본격적으로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설정하다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거를 먼저 만드시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영역이나 자원을 먼저 규정을 해놓게 되면 꼭 이 빈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꼭 안 쓰는 영역이나 자원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거 먼저 만들지 말고 일단 프로젝트나 해야 할 일이나 뭐 레퍼런스를 모으면서 일단 한 며칠 정도는 그렇게 쓰면서 여기에 뭐 본인한테 보이는 패턴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아, 이거는 주로 마케팅에 대한 것이구나. 아, 이 해야 할 일과 프로젝트는 주로 어떤 거에 대한 것이구나. 이게 판별이 되면 그때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아, 난 이것도 관리해야 돼, 이것도 관리해야 돼. 뭐, 그렇게 해버리면은 빈폴더가 생겨서 이 기능을 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프로젝트랑 다른 거의 차이는 프로젝트는 처음과 끝이 있고 지금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역이랑 좀 다르죠. 이 건강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건강은 처음과 끝이 없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건강 안에 뭐 마라톤, 하프 코스 뛰기 그런 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하프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 영역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건강이겠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거 옛날 건데,
이제 배포해드린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관련 자료가 쭉 뜹니다. 여기 프로젝트 한 개가 떴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과 관련된 목표 프로젝트, 뭐 글 쓴 거, 레퍼런스 이런 게 한 번에 뜨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관소는 이제 프로젝트도 완료된 프로젝트가 있을 거잖아요. 이 완료된 프로젝트와 영역 중에서 이 책임이 없어진 영역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업이 원래 저 같은 경우 노션 사업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바꾸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책임감이 없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보관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거 거라고 해서 이걸 삭제해버리면 여기 안에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보관소로 일단 이동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뭔가 나한테 과거 거를 들여보면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싶을 때 보관소로 이동해서 이제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원은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흥미가 떨어진 취미일 수도 있고, 어, 네, 흥미가 떨어진 취미를 보관해서 여기다가 관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했다가 또 흥미가 생기면 또 보관 취소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식 관리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습관 관리 쪽 볼게요. 습관 관리는 일단 습관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있고 이거를 체크함으로써 달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수식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옆에는 통계가 있는데 그 기초 과정 그거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관계형 DB라고 이 제가 통계 월 페이지를 만들어 놨고 이거랑 이 기록들이랑 연동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6월이라는 큰 페이지를 각각의 일에 할당시키면서 이것들의 통계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5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아 저는 영양제 아침에 뭐 60% 정도 먹었고 찬물 샤워 10%밖에 안 했다 이런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습관 같은 거 설정하는 법은 뒤에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관리가 있는데 여기는 취침 시간, 뭐, 이런 수면 시간이랑 그거에 대한 컨디션, 뭐, 몸무게, 뭐, 저는 물 섭취량도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개발 시간, 노는 시간, 이거를 체크하고, 식단을 체크하고, 아까 습관처럼 하- 그 통계를 연동시켜서, 뭐, 시간을 얼마나 잘 썼는지, 뭐, 몸무게는 얼마나, 저는 찌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빠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뭐, 잠은 얼마나 잤는지, 그리고 통계는 평균도 있지만 전 이거 총계 기능도 설정해놔서 한 달에 얼마나 자기 개발에 쏟았는지 이런 거 체크할 수 있어요. 저는 뭐 5월 동안 독서 14시간 했고 노션에 14시간 했고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달에 좀 마탱에 가가지고 좀 많이 논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 이거는 기록하지 않으면은 기억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누적되다 보면은 좋은 인생의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수면인데 제가 수면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어서 수면 시간에 체크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도 캘린더를 이렇게 열어서 노션 캘린더에서 열면은 이 수면 DB라는 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자기 전에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일이죠?
뭐 어쨌든 일단 이거는 하루마다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제가 설정을 해둔 거고요. 이거 다음 날이 되면은 수면이 이 위로 뜰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끌어와서 내가 오늘은 언제 잘 건지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이 수면 시간이 자동으로 여기에 뜨면서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수면 시간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 시간은 저는 독서부터 이 노션, 아니, 모임까지 더해 놓은 거고, 노는 시간은 카톡부터 뭐 영화까지 더해 둔 건데, 이거는 개인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하는 법과 삭제하는 법을 다 일단 뒤에서 알려드릴 거고, 난 글노트가 있습니다. 저는 노션에다가 글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고, 왜냐면 블로그에다가 올리긴 좀 그렇고, 나만의 글을 쓰고 싶을 때 노션에다가 쓰고 이거를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보는 편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리뷰인데 오늘의 오늘 저녁에 이 리뷰에 들어가서 리뷰를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다음날에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리뷰도 매일매일 생성되게끔 제가 설정해 둔 거고 이 리뷰 템플릿 안에 들어가면은 오늘 습관 얼마나 달성했고, 오늘 뭐 했고, 오늘 시간 어떻게 썼고, 이거에 대해 이 위에 거를 보면서 오늘을 피드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것을 다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성찰글을 쓰는 거죠. 일기나 성찰글의 큰 차이점은 일기는 약간 오늘의 이벤트들을 그냥 쭉 적어가는 느낌이라면 성찰글은 오늘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좀 이렇게 쓰는 거라서 일기랑은 좀 차별점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다가 버튼 형식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를 클릭하면은 할 일 관리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이건 무시하시고요. 이제 내일 해야 할 일을 여기서 이 인박스를 보면서 내일로 옮기고 아까 할 일 관리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러고 이제 노션 캘린더에서 시간 할당하고 그렇게 하면은 오늘 저녁에 루틴은 완료인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 관리 쪽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책 강의 같은 거 좀 관리하는 곳이고, 일단 지금 저는 좀 많이 해놨는데, 새로 만들기 하면은,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하면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거 열고, 여기에다가 책 내용 쓰고, 여기 독서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또 뜹니다.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 목차고요. 이거 메모 기준인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메모를 하는 편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안 하면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도 이렇게 메모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보면서 정말 핵심인 것만 메모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독서하기 전에 목표를 적고 독서를 하는데 이 책을 왜 읽는지를 사전에 정의하고 하면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내가 원했던 정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스킵하면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효율도 올라가고 집중력도 올라가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꼭 사전에 목표 정하고 읽으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책 읽으면서 떠오르는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책 읽고 이거는 내 인생에 적용해봐야겠다. 그런 거는 이 해야 할 일 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해야 할 일 쪽에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여기 학습 노트,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해야 할 일을 생각했는가, 그거를 알 수 있어서
이게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책을 읽고 해야 될 거를 쭉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사용자 따라서 커스텀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주요 내용 쪽에 책에 대한 메모를 쭉 하고 이거를 또 정리를 한 다음에 신정인 것만 또 위에다가 두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책을 훑어보면서 아이디어를 이제 뽑아낼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주요 내용 쪽을 다 살펴보기에는 책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간적으로 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진짜 핵심만 여기 위에다가 모으고 이 핵심을 보고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은 주요 내용 쪽으로 내려와서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고, 이 아이디어는 책을 읽다가 이 책 외로 아이디어가 또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다가 그냥 이거 규칙 없이 쭉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여기다가 쓰는 편입니다. 일단 하스노트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도 여기 뭐 진행 상태별로 볼 수 있고 분야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타임라인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도 필터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달라서 저는 예정이나 진행 중인 것만 해놨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갤러리 볼 수 있고 표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것도 할리걸리랑 마찬가지예요. 그 날짜랑 진행 상태 이거 정해두면은 이게 진행 상태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진행 중인 거는 아까 그 대시보드에 뜨기도 하고요. 아, 이렇게 어디야? 이렇게 책 표지로 이렇게 예쁘게 뜨잖아요. 이거를 하려면은 책 표지를 긁어와서 이 파일과 미디어라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다가 업로드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업로드보단 링크 인베드가 훨씬 편해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일단 교보문고에서 하셔야 됩니다. 다른 알라딘이나 예스24에서 하면은 이쪽에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읽겠다 하면은 들어가신 다음에 이 책 표지를 오른쪽 클릭하고 이미지 주소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주소 복사한 다음에 노션에 들어가서 파일과 미디어 쪽에 링크 인베드 쪽에 이렇게 붙여넣고 링크 하시면 여기 책 표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거를 한번 보시죠. 예정.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아까는 없었는데 아까 그 링크 인베는 항상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책 표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퍼런스 쪽인데 이거는 좀 1차적인 정보를 모아두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내가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여기 노션으로 다 불러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저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긁어오는 편이에요. 나중에 이 템플릿 알고리즘을 제작할 생각이고, 여기에 뭐 가계부 템플릿, 뭐 이거는 해외 템플릿이랑 국내 템플릿 이제 벤치마킹 하려고 제가 모아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넷상에서 본 거를 이 노선으로 잘 불러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봤던 매트릭스 있죠? 여기에서 이거 있는데 이게 노션 웹 클리퍼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 들어가셔서 이거는 나중에 링크 드릴게요. 일단 그거를 깔게 되면은 이 표시가 뜨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노선으로 보내고 싶다. 그럼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add to가 있습니다. 이거를 레퍼런스로 옮길 거니까 레퍼런스를 검색하면은 레퍼런스 db라는 게 뜹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세이브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여기로 오게 되죠. 네. 음? 뭐야? 잠시만요. 아, 네. 아, 여기 있네요. 아, 자전거였구나. 아, 네. 아, 이게 좀 딜레이가 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여기 노션 웹 클리퍼를 설치해서 이거를 누르고 이거는 그냥 엔터 치셔도 됩니다. 엔터 치게 되면은 여기로 불러와지고 더 좋은 점은 여기 URL이 있죠. URL이랑 이 안에 이런 정보가 한꺼번에 긁어 와서 이거 되게 유용합니다. 이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인박스 개념이 있어요. 여기도 뭐가 할당되지 않은 건데 여기에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영역이나 자원에 관련된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이젠하워니까 뭐 템플릿에 참고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클릭하게 되면 인박스에서 없어지고 나중에 영역에서 볼 때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관리하면 생산성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아, 데이터베이스 이쪽은 절대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템플릿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건드시면 안 되고요. 데이터 옮기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 템플릿에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신버전을 낼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기존에 사용하신 데이터를 신버전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이걸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틀을 만들어 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옮기는 법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 들어오자마자 뭘 하셔야 되냐면 습관이랑 기록을 본인에 맞게 커스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해야 할 일, 그리고 그 학습 노트도 학습 관리도 노션 캘린더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노션 캘린더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읽고 있는지 뜨기 때문에 이 노션 캘린더 연동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해야 할 일, 이 학습 노트랑 목표까지. 목표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프로젝트 해야 할 일, 그리고 수면 DB랑 학습 노트 그렇게 네 가지 노션 캘린더 연동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부터 써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뭐 목표 설정하고 프로젝트 설정하고 해야 할 일을 쓰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냥 일단은 노션의 맛만 한번 보시는 게 일단 눈높이에 맞는 걸 수도 있으니까 해야 할 일부터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좀 살짝 어려운 거 개념 들어갈 텐데요. 이거는 제 게 아니라 배포용으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습관부터 설정해 볼게요. 습관에 제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해놨어요. 이 습관 13개 정도 해놨는데 13개가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더 넘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안 되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 그냥 간단한데, 이 습관들을, 이 번호는 지우지 마세요. 이 번호가 있어야 순서를 정할 수 있고, 이 순서는 시간대별로 순서를 정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좀 연속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습관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시 기상이라고 치면은, 제가 쳐볼게요. 라고 치면은 되고, 그리고 이게 여기 습관 추적 쪽이랑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바꾸시면 되고, 이제 여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도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통계를 작업할 때 이 습관들이 어떤 습관인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하면은 여기가 올라가니까, 아, 7시 기상은 뭐, 첫 번째 습관은 7시 기상이구나. 이거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네, 7시 기상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하시다 보면은 뭐 13개 딱 맞으면 다행이겠지만 총 한 5개에서 끝난다고 쳐볼게요. 5개에서 끝나면은 여기 5개까지 수정을 하셨을 테고, 그 나머지 습관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보기에서 숨기기 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나중에 습관을 추가하셔야 될 때, 그러니까 삭제하는 것보다 추가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 다 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숨기는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달성도를 좀 이거를 바꿔주셔야 돼. 이게 지금은 복잡해 보여도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썸은 그 얘네를 다 더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 반올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 넘버라는 건 이 습관 체크가 있잖아요. 이게 수 넘버로 바꾸면서 체크 안 했을 때는 0이고 체크했을 때는 1로 환산하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3개, 그래서 13개를 다 더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13개를 체크를 다 했다고 하면은 다 더하면 13이 뜨겠죠? 그 13에다가 이 총 습관 수를 나누면은 그거에 대한 달성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5개까지 자신의 습관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습관이 5개이기 때문에 여기도 13이 아니라 5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러면 끝입니다. 네. 이러면 끝이고, 이제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추가하는 방법은, 만약에 14개째를 만들고 싶다. 이거를 클릭하고, 복제해서, 이런 식으로 뜰 건데, 이거를 14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습관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습관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또, 아까 유념할 게 있다고 했던 게 달성도 부분이 있죠. 그럼 이쪽은 아까는 그냥 지웠는데 이제는 추가해 주셔야 되겠죠. 추가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쉼표 표시가 있잖아요. 여기 쉼표 표시 하나 한 다음에 여기 아까 여기 복사했으니까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러면은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를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줄바꿈이 돼가지고 좀 가독성이 좋고요. 이제 14, 새로 만든 14에 대한 값을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를 지우고 여기서 14를 찾을게요. 여기 14 있죠? 14 누릅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습관이 14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14으로 바꿔주면 끝납니다. 이제 여기서 작업은 끝났고, 중요한 거는 또 통계죠. 통계도 비슷합니다. 이거 제일 끝에 있는 거 복제한 다음에 이것도 위랑 속성명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변경해 주셔야 돼요. 여기를 보면은 이게 롤업이라는, 아, 롤업이 아니라 이거는 좀 어려운 속성을 좀 한 건데, 어쨌든 이 6월이라는 통계를 가진 애들의 이 값을 전부 평균을 내주는 약간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13 습관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14쪽 보면은 14가 아니라 13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14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14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끝나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이거 체크했을 때 이게 반응을 하느냐. 네, 끝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추가하는 방법이랑 그 습관이 여기보다 적었을 때랑 많았을 때 이 두 가지 중점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설정하는 법도 설명드렸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남았죠. 기록인데 배포할 때 제가 운동 부분 추가했어요. 운동하시는 분은 꽤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린 거는 6개가 자기 개발이고 3개가 노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일단 이 내에서 한번 이렇게 정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일단 독서 운동 글쓰기까지는 좀 같이 갈 것 같은데 강의랑 노션이랑 모임, 그러니까 노션은 확실히 아니실 것 같고 모임이랑 강의 정도 이렇게는 좀 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여기 속성명을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은 어떤 시간을 주로 날리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이 속성명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습관이랑 비슷해요. 이거보다 적은 것을 측정한다면 그냥 숨기게 해주세요. 네, 이건 이거를 만질 필요도 숨길 때는 이걸 만질 필요도 없고 그냥 주시면 됩니다. 네, 숨겨주시고 이제 설정하는 법 알려드릴 건데 설정하는 거 기록 관련해 살짝 복잡해가지고 여기 보면 수정은 여기에서 가 있어요. 여기 가면 기록 시간 수정 공간이란 게 있습니다. 네. 이거 먹으시지 말고요. 이거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일단 보면은 이 열을 다 제가 맞춰놨어요. 이 기록이랑 통계 부분을 열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자신이 글쓰기가 아니라 다른 걸 측정하고 싶다. 이 속성명 바꾸고 여기 있는 속성명 바꾸고 여기 있는 속성명 바꾸면 끝납니다.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R은 로데이터라는 말인데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그냥 합계입니다. 그 그러니까 6월의 데이터 값을 가진 것을 합계를 한 거고 또 이 합계를 여기에서는 시간 분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수식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R은 그냥 얘네를 합쳐놓은 거구나. 그리고 통계 얘네는 그냥 시간 분을 넣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분단위인데 이거를 시간 단위로 표현하고 시간과 분이라는 글자를 넣은 거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값보다 적은 것을 측정한다면 그냥 숨기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숨기게 하시면은 여기서 숨기기 하시지 마시고요. 그 아까 그 전 화면에서 숨기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추가할 때가 여기서 하셔야 돼요. 추가할 때 이제 자기 개발 시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모임이 자기 개발 시간에 속하죠. 이거를 복제해 보겠습니다. 복제하고 이거를 보기 좋게 뭐 있을까? 수영으로 해볼게요. 뭐 운동 속성이겠지만 수영으로 하고 수영을 하루에 뭐 2시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가 반응을 안 하잖아요. 여기를
수정해 주셔야 되는 건데 여기는 더 간편해요. 그냥 얘네를 다 더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숫자니까 아까 그 to number 그거 안 덮여도 되는 거고 여기 그냥 쉼표 하나 하고 수영 치시면은 이제 여기가 반응을 합니다.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프로그레스 바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하루에 3시간 자기 개발하는 게 목적이라서 이거를 나누기를 180으로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20분에 180을 원형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라서 이거에 대한 값은 이제 개인마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원형이 편해서 원형을 해놨는데 뭐 막대로 바꾸실 분 막대로 하셔도 되고요. 네. 일단 반응하게끔 이렇게 해놨죠. 그럼 이제 또 통계 부분 해주셔야 되는데 통계도 쉽습니다. 네. 그 아까 모임 복제했잖아요. 이 모임 부분 똑같이 복제하고 여기 부분을 수용으로 바꾸는데 이 R은 빼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확인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R이 있어요. 수용으로 했고 그럼 또 이 부분을 해주셔야겠죠. 여기 보면 이건 롤업이라는 거예요. 그 모임 속성을 가진 것을 합한다. 근데 그걸 보면 여기는 모임이고 여기는 노션이겠죠. 그럼 여기는 수용이 돼야 되는데 수용이 아니죠. 이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를 수용으로 바꾸고 계산을 여기 추가 옵션 가면은 합계 있습니다. 합계로 해주세요. 그럼 다른 거랑 똑같죠? 모임 합계, 모임. 그럼 수영 합계, 수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합계가 여기 뜨는 거 보시면은 성공적으로 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시, 시간분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바꿔줍니다. 여기도 숙성 복제하시고요. 여기도 수영으로 바꿀게요. 수영으로 바꾸고 여긴 살짝 복잡한데 여기도 그냥 보시면은 모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모임 같은 게. 모임이 보이고 여기에는 오션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로 데이터를 이렇게 뭐 어떻게 계산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수영이 와야 되는데 보면 여기 수영이 없어요. 그럼 모임 부분을 수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수영을 치면은 수영 R이 뜨죠? 그럼 이거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다 붙여 넣으시면 돼요. 이게 맞 여기다가 쭉 붙여 넣어주세요. 그럼 끝납니다. 그러면 120분짜리 수영 여기서 입력한 거를 여기서 다 더해주고 여기서 환산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잘 완성돼 있죠? 네. 이제 마지막인데 기록 관리 들어오셨잖아요. 여기 수영이 안 뜰 거예요. 왜냐면 아까 거기서 설정한 거는 여기랑 보기가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보기 설정 들어가셔서 속성 쪽 누르면은 여기 수영이 가려져 있을 거예요. 이거를 활성화하신 다음에 여기 맨 끝에 뜰 거거든. 이거는 본인의 그 순서에 맞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끝나고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통계 부분도 똑같이 속성 여기 되게 다양한데 그냥 밑으로 쭉 내리면 수영 이 R 표시 안 붙은 거 이거를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끝납니다. 네, 이렇게 기록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또 빠뜨린 게 있는데 아까 습관 14 추가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속성을 켜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뜹니다. 이제 하다가 뭐 이상한 거, 아까 전에 설정한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뜨네? 그럴 때 뭔가 의심이 가면은 그냥 속성 들어가서 이게 숨겨져 있었구나 하고 그냥 키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은 쭉 잘 드린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습관으로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이게 배포용이라.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루틴이 있는데 뭘 해야 되냐면 저녁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녁마다 이 기록 들어가서 리뷰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리뷰 들어가서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이거 보고 피드백 하시고 감사일기하고 성찰글 쓰신 다음에 내일 계획 세우러 가서 이거 내일 계획 여기서 쭉 세우고 그리고 여기 인박스라는 게 있잖아요. 인박스는 웬만하면 좀 깔끔하게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쌓여있을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최소한의 인박스를 보면서 우선순위 관리를 틈틈이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좀 이렇게 관리가 수월하게 되는 면이 있어서요. 근데 뭐 일요일마다 해주셔도 상관없고 그거는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습관이랑 기록 만약에 그거 수정하셨으면은 그 리뷰 쪽도 수정해 주셔야 돼요. 아, 이게 수정될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자동화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 일간 리뷰를 하루마다 반복해서 상성대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내일이 되면 내일 게 나올 텐데 이게 반복 표시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반복돼서 그러니까 페이지가 생성되는 이 반복되는 거를 그 안에 내용을 편집하려고 하면 여기 들어가서 점 3개 누르고 편집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게 뜰 겁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매일같이 반복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습관을 추가했었잖아요. 여기도 습관 이렇게 보게 해주고 아까 시간 추가했었잖아요. 시간 속성 넣어주고 수영이나 운동. 아, 이게 운동을 나중에 만든 거라 아까도 표시 그거 안 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리뷰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보이는데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안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이 템플릿에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여기만 수정하면은 내일 됐을 때 또 그 수정 안 된 게 반복돼서 생성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수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이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